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국군은 왜 막지 못했을까? 이성규조, 도서출판 현대사 포럼, 많이 사서 동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장, 해방과 분단과 조선공산당 재건, 조선총독부와 여운형의 회담. 조선총독 아베는 일본이 곧 항복할 것을 알고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보안과장 이수자키, 조선 군사령관 가미사를 보내 충무로에서 송진우 선생을 만나 협상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송진우 선생은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경무반장이 만나서 애언을 하고 아베가 조선 총독부에 모든 권력을 줄 테니 우리를 안전하게 기획할 수 있게만 보호해달라고 요청해도 송진우 선생은 여전히 거절하였다. 송진우 선생은 나는 중국의 왕조명같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싶지 않고 프랑스의 패단같이 독일의 앞잡이가 되고 싶지 않고 필리핀의 나우엘같이 되고 싶지 않다며 하며 거절하였다. 45년 8월 15일 오전 8시 여운형은 앤도 정무총감이 만나자고 간청을 하여 그의 사무실에 갔다. 앤도는 여 선생님, 조선의 치안을 맡아주시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여 선생에게 달려있어 하였다. 여운형은 치안 유지 조건으로 첫째, 전 조선인의 정치, 경제범을 즉시 석방해 주시오. 둘째, 경성의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해 주시오.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마시오. 넷째, 학생과 청년의 훈련 조직에 간섭하지 마시오. 조선 내의 각 사업장에 있는 일본 노무자들을 우리 건설 사업에 협력하게 해주시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에 앤도는 모두 수락하여 협상이 되었다. 여운형은 협상 후 즉시 개동의 임상용 집에 건국준비위원회 본부 사무실을 준비하고 안지영을 불러 정부 총감을 만나 협상한 이야기를 하고 건국동맹 임원들을 소집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운형이 송진우 선생에게 건준 건국준비위원회 약자와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자 송진우 선생은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우리는 임정이 있으니 임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며 송진우 선생은 어떤 조직도 원하지 않았다. 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였다. 여운형은 이강국, 지용달, 백윤하 검사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여 수감자들을 석방시켰다. 전국에는 3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남한에만 1만 6천여 명, 서울에만 1만여 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석방된 것이다. 45년 8월 17일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총무부장 정백, 선정부장 조동우, 최용달, 문경부장 권태시, 개정부장 이규갑, 한반도 38선 분단의 원인, 1945년 7월 16일 포츠담 회의 도중 유멕시코 알몬드에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독일이 45년 5월 8일 항복을 하자 소련에게 극동해서 일본군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메가더 장군이 소련의 참전을 원하였다. 이에 소련은 1945년 6월부터 대일 참전 계획에 따라 1945년 7월 6일 하바로포스크에 있는 극동사령부 사령관 바실예프 원수의 소속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과 군사위원 네베테프 소장, 일국동전선 군사위원 스티코프 상장의 지휘 아래 독일에서 만주근방으로 병력을 이동하였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티베츠 대령은 B-29 7대 5톤짜리 원자폭탄을 사이판에서 싣고 오전 8시 일본의 군수기지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다.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초토화지면서 20만 명이 죽었다. 원자폭탄의 위력에 세계는 놀랐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 전 세계는 미국을 규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군이 유황도, 사이판섬, 필리핀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 점령되어도 항복을 하지 않는 데 있었다.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일본군 500만이 죽어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패전시킨 데는 46년 11월로
볼 정도로 일본군이 지독하기 때문에 왜 이런 살상무기 핵폭탄을 사용했느냐고 하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8월 9일에 오전 11시에 나카사키에 또 핵폭탄을 투하하였다. 나카사키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3만 5천 명 이미 죽고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드디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소련은 45년 8월 11일 만주를 공격하라고 모든 준비를 다하였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에 핵공격을 하자 만일 소련이 공격하기 전 일본이 항복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서둘러 2일 앞당겨 45년 8월 9일 자정을 기해 육군 150만, 항공기 5,600대, 전차 3,000대, 자주포 5만 5천 대를 동원하여 상계방면에서 만주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만주 관동군 30개 사단과 만주군 20개 사단, 조선주둔 35만이 있었으나 소련군에게 척수가 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소련이 공격 하루 만에 만주와 두만강 근처에 일본군을 괴멸시켰다. 그런 정보를 입수한 미군은 당황하였다. 만주와 한반도에 일본군을 괴멸시키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소련에 참전을 요청하였는데 하루 만에 일본군 일부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허둥지둥 한반도만이라도 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 스탈린에게 45년 8월 10일 한반도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요청하여 소련은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소련은 8월 13일 청진, 21일 원산, 23일 개성, 24일 평양을 점령하였고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다. 만일 소련이 일본군을 수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또 한편 일본이 8월 6일 전에 항복하였으며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은 전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무능이요 우리가 힘이 없어 미군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점령하지 않았으면 분단도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일본군이 없었으면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필요가 없었다. 38선이 분단의 원인은 일본이며 임시정부는 무능해서이지 미국과 소련 등 열강에 의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다. 미수 강국에 의해서 분단되었다는 말은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다. 이유는 미군이 일본과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20만 명 이상이 일본군의 앞잡이 군인이 되어 미군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강정구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의 조국은 결코 지리적 분단이라는 민족 분단의 출발점으로 내딛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과 전쟁의 한국 현대사 192쪽, 193쪽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해방도 안 되었을 것이다. 이하 강정구, 이영일, 김동춘, 이경영, 이창수, 장석규, 강창일 등이 이 공조한 죽여라 다 쓸어버리라는 41쪽에 보면 만약 미국이 강제적으로 조선을 38선으로 분단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며 6.25 한국전쟁이 미국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대협 통화 초 편저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23쪽에 한국의 장래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미군의 대한반도 전략이 민족의 분단을 낳게 된 시발이 되었던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3. 조선공산당 재건 45년 8월 16일 서울 종로 장안빌딩 2층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하여 서울계 이영 정백, 하요계 이승엽, 조등호, 조두원, 상해파 서중석, ML계 지익한, 이우족, 하필원 등 박헌영을 반대하는 20여 명이 장안파를 조직하여 책임비서의 이영이 되었다. 45년 8월 20일 낙원동 안중빌딩 2층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회는 박헌영, 이재우, 김영선, 이주화, 이간술, 김치준, 김삼룡 등이었다. 여기에서 현 정세와 우리들의 임무라는 태제를 정식으로 발표하여 잠정적 정치 노선을 채택하였다. 즉 조선공산당 활동 지침서이다. 이 8월 태제는 이강국의 초안을 잡았다. 이 모임을 재건파라 박헌영이 8월 태제의 중심 내용은 조선 해방은 소미영 등의 연합국의 실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을 해방시키지 못한 점을 비판해야 하며 특히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 반역자와 변절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론 인민의 행활의 급진적 개선을 위하여
완전한 해방 인민정부 확립, 착취와 압박이 없는 공산주의와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현재 조선에서 가장 적합한 정치 노선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파시즘이냐, 민주주의냐, 어느 노선이 가장 합당한 정치 노선이냐 할 때 공산주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헌영은 자 아니면 우였지. 여운형과 같이 김구와 같이 자도 좋고 우도 좋다고 아니었다. 조선혁명의 현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보았다. 그는 조선의 완전 독립, 토지 문제 해결, 8시간 노동 문제 해결 등 정치 노선만을 제시하였지 정치 투쟁의 목표인 정권 쟁취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태제가 발표되자 장안파에는 변절자가 많아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변절자를 친일 반역자와 같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며 당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45년 9월 3일 홍중식의 집에서 장안파와 재건파가 모였다. 박헌영이 지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라고 주장하자 장안파 정백은 현재는 플루레타리아 혁명단계라고 주장하여 실전이 계속되었다. 결과를 투표로 결정하여 장안파가 패배하고 재건파가 공산당을 장악하였다. 박헌영은 즉시 조직에 들어갔다. 45년 9월 8일 정치국 박헌영, 김일성, 이주화, 김무정, 강진, 최창익, 이승엽, 권오직, 이정윤, 서기국 박헌영, 이주화, 허성택, 김태준, 이승금, 강문석, 제주 김달삼 장인, 조직국 박헌영, 김삼룡, 이현상, 김영선, 책임비서 박헌영, 제2비서 이승엽, 제3비서 이주화. 45년 9월 11일 공산당은 재건을 선포하였다. 장안파 중심 인물인 이영, 치익한, 이정윤, 정백 이름이 없었다. 이들은 당 중심에서 밀려난 것이다. 조선 공산당은 소련의 88 사단파, 김일성 연안파, 김무정, 최창익, 소련파, 허가희, 국내파, 이주화, ML파, 강진, 장안파, 정백, 재건파, 박헌영으로 파벌이 형성되었다. 박헌영은 공산당원들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게 하여 건준을 장악하고 공군의 전국조직을 이용하였다. 공산당원들은 건준 안에서 여운형의 인사정책에 대해 계속 압력을 넣어 45년 8월 22일 여운형은 건준 조직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준은 여운형의 건국동맹 사회주의 세력, 안재홍의 민주주의 세력, 이영, 치익한, 정백 등 장안파 공산주의 세력, 박헌영, 이강국, 치영달 등 공산당 재건과 세력 등으로 연합전선이 정치단계가 되었다. 건준은 전국의 145개 지방조직까지 끝내 해방 후 가장 큰 정치단체였다. 국민들도 이에 호응이 컸고 기대도 컸다. 우익진영은 정치에 대해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조직을 끝냈다. 4.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 45세 여운형과 허원과 정백에게 미군이 왔을 때 건준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것보다 정부로서 한반도를 대표하여 자주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미군을 맞이하자고 제의하자고 모두 동의하였다. 45년 9월 6일 오후 7시 경기여고 강당에서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인민대표자회를 열었다. 회의 진행은 짜인 순서대로 부르고 박수치고 하고 일사천리로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언하여 정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인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곳곳에 조선인민공화국 창건 조각 명단을 벽에 붙였다. 이승만, 여운형, 허원, 김규식, 이관술, 김구, 김성수, 김원봉, 이용설, 흥남표, 김병로, 신익희 등 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하였다.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은 16대 39로 민족진영이 열세였다. 이 명단은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발표하였고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 45년 9월 12일 안국동에 서울시 조선인민위원회 간판을 걸고 지원택이 위원장이 되었고 500여 명이 인민위원회를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에게 자주적으로 시정을 퍼나가려는 성의 표현입니다. 서울시정은 시인민위에서 이간토록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서 미군정 철폐를 요구하였다. 45년 9월 14일 조선인민공화국 강요명단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교부장 김규식, 재정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경제부장 하필원, 농림부장 강기덕, 보건부장 이만규, 교통부장
홍남표, 보안부장 최용달, 사법부장 김병로, 문기부장 김성수, 선전부장 이간술, 최신부장 신익희, 노동부장 이의상, 서기장 이강구, 법제국장 치익한, 기획부장 정백, 인민공화군 27개의 시정방침을 세우고 이중 식민지 시대의 법률제도를 죽시 폐지, 토지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기본적 인권과 자유보장 등 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5년 10월 7일 전국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군명까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13개 도 25개 시 175개의 군과 명까지 조직을 마쳐 남한은 조선인민국 같았다. 공산계에서 조직을 마치고 잇따라 발표를 하자 우익에서는 깜짝 놀라 조직을 서둘렀다. 9월 1일 안재홍은 건준을 탈퇴하고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였다. 9월 4일 백남은, 김두현, 허정, 장덕수, 윤무선이 중심이 되어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9월 7일 김준현, 서상일, 장덕수 등이 2천여 명이 모여 조선인민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임정을 절대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공산당과 정면 대결에 나섰다. 이때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3.1운동 때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좌우싸움, 당조지 어디 한자리에 끼어들려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안도하였다. 5. 미군 한반도 상륙과 일본의 항복 조인. 45년 8월 10일 38선 이북의 일본군의 소련의 이남의 일본군의 미군의 항복을 받기로 미소가 합의를 보았다. 이 결정이 메가더 사령부 1호로 에아부대에 시달려 45년 8월 15일 히로히토의 항복방송 후 미군은 오키나와 한반도의 상륙을 서둘렀다. 하지 장군은 한국 상륙 선발대 해리스 준장에게 한국은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항복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 군대는 이런 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국에 상륙한다고 하였다. 이 시각은 한국인 홍사익 중장이 남양군도의 포로소용소 소장인 것도 원인이었다. 45년 9월 8일 오후 1시 미 24군단 병력이 완전 무장하고 적진에 상륙하듯 인천 앞 월미도에 항공기의 어무를 받으며 상륙하였다. 45년 9월 9일 오전 8시 미 7사단 소속 11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미군은 서울을 향해 진격하여 9시에 선발부대 500여 명이 중앙청에 도착하였다. 이어 6사단, 44단, 합 3개사단 77,643명이 도착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한강 이남으로 물려가 있었다. 45년 9월 9일 킹케이트 7함대 사령관, 조수키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경비부 사령관, 아베 총독이 참석하여 일본의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였다. 그런데 이 항복 조인식에는 건국준비위원장 여운형,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45년 9월 8일 오전 10시 해리스 준장은 현행 간청에 집무 중인 관리 및 간청의 건물 설비를 계속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친일 반역자들이 그대로 눌러앉아 근무하게 되었다. 미군이 일본과 싸울 때 한국인은 미군을 돕지 않고 한국인 21만 명의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 미군을 적으로 상대하여 총기를 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를 적으로 상대한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을 조국이라 외쳤고 성도말도 바꿨기 때문에 미군은 한국을 일본의 연방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펴나간다 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조국을 팔아먹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적 일본과 싸우는 미군을 돕지 않고 적인 일본을 도왔다. 따라서 이 해방은 일본 항복 조인식의 한국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부끄러운 해방이요 분단의 해방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기 대의에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주기가 올라가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45년 10월 10일 미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처음으로 설명을 발표하였다. 북이 38조선 이남의 조선 안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메가더 장군과 포코 하지 정군의 발명, 군정장관과 군정장관으로 조직된 정부에 의해 절대의 지배력의 권위를 가졌다고
자칭하는 갈리나 경찰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칭하는 대소위 하합이나 조선인민공화국 내각 등의 권위와 세력의 책임이 전혀 없다. 45년 10월 13일 하이장로 설명에 발표했다. 내가 그늘인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피개단체가 조직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된 줄 안다. 이 단체의 명칭이나 행동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이 단체는 헌정당에보다 오히려 정부로 조직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단체의 지도자들은 조선인에서 이것이 새로운 정부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 줄 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인에게 많은 오해를 낳았고 이 땅에 만드는 자주독립을 지원하려는 데 노력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이 단체의 실체는 일부 자역사력의 터무니없는 정치적 조작이었다. 미군정이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은 착각을 낳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선의에 찬 행정을 마치 이 땅의 식민지라는 것으로 선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규탄하는 바이다. 나아가 자약 세력의 선동적인 행동 내지는 모의가 장차 이 땅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발했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어떤 행동이 있다면 이것을 위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간주하도록 주둔국과 군 정부에 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하지 장군의 설명에 조선인민공화국 측에는 즉각 반박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국자 대신 당자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45년 10월 20일 이미영청 문체로 천도교광당에서 600여 명의 조선인민공화국 대표가 모여 제1차 전국인민위 대표자회의로 열렸다. 여기에서 국자를 당자로 바꾸자는 안건이 부결되어 여전히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쓰기로 하였다. 전대협 통학조 편저 우리는 결코 들킬 수 없다 600조 선배 역사들이 헌의적 희생의 대가로 찾은 해방의 위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해방군의 탈을 쓰고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를 식민지로 전락시키려 했다. 좌파들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84쪽에서 미군정은 일제하에 친일 매국적 행위를 자행하였던 민중 반역자 우익 보수 세력과 야합을 통해 민족을 때려잡는 경찰기구를 조직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이 안타깝게도 여기 이 44쪽에 보면 미군이 일본과 싸울 때 한국인은 미군을 돕지 않고 한국이 21만 명이 일본군이 앞잡이게 되어 미군을 적으로 상대하여 총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적으로 상대한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을 조국이라 외쳤고 성도 말도 바꿨기 때문에 미군은 한국을 일본의 연방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펴나간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조국을 팔아먹고 일본이 앞잡이가 되어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적 일본과 싸우는 미군을 돕지 않고 적인 일본을 도왔습니다. 따라서 이 해방은 일본 항복 조인식의 한국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부끄러운 해방이요. 분단이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가도 누구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5년 8월 19일 날 해방은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실정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공산당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지들 나름대로 여운형 중심으로 또 박헌영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은 그때 당시 때 우익세대 세력들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일어나서 우익 사람들이 이 단체를 조직했지만은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나카시야마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그의 이북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 뒤를 내몰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